안녕하세요. 17년차 부동산 전문가 직과사람입니다. 오늘은 숭이 제3 주택재개발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개발구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또는 입주권을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맑은님이 전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 나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이 개발이 되면 신축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숭이 3구역은 재물포역에서 400m 거리에 있어서 역세권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초입 바로 앞에 꼬마 빌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꼬마 빌딩의 가치는 얼마나 커질까요? 그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누구나 너무나 구미가 당기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감정가가요 무려 거래된 가격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경매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면 해당 건물을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가시죠. 여기 쓰레기 봐세요. 쓰레기 많잖아요. 재개발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고문도 붙어 있는데요. 자, 이 건물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숭이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건물 침입 시 침입하면 벌금 조치를 취한다 라고 이렇게 조합 측에서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제 뒤에 있는 곳이 숭이 3구역 지금 재개발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 이주 철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 내가 조금 음산합니다. 내년에 일반 분양을 하고요. 2026년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못 들어가게 펜스도 쳐놨고요. 이제 철거하려고 펜스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좌측으로는 지금 숭이 3 재개발 구역이고요. 길 하나를 두고 우측으로는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 보면요. 뒤쪽은 재물포역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에서요. 딱 450m가 찍힙니다. 걸어올 만도 하죠. 그 정도 거리면은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물포역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면서 상권도 봤는데요. 도로도 깨끗하고 활발한 상권이었습니다. 재물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측 오른쪽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앞으로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좋아질 곳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요. 지금 저쪽 큰 도로에서요. 이 재개발 구역 앞쪽까지 이어지는 저 사이에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금 도로에서요 약 한 30m 정도면 들어오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일대 요만큼 상권이요 지금 다 학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2층 근린주택으로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자, 경매 정보지상에는요 오른쪽에 오가네라는 생고기 가게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와보니까 스마일 편의점이 있습니다. 스마일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는 페리카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은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똑같이 토지는 43평, 건물은 42평, 건물과 토지 전부가 나왔고요. 현재 1차 감정가 3억 6,500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요 매매 가격이 3억 7,500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싸게 감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건 번호를 보면요 2020입니다. 즉 20년도에 감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번 변경이 이루어졌다가요 다시 신건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지금 사람과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생긴다 그러면 여기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으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건이요 대지 면적이 43평 준주거지에 있는 꼬마 빌딩인데요. 철거 후에 신축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인근에 새롭게 지어진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가 40평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신축 건물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실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해당 꼬마 빌딩도요 40평에다 지은 건물입니다. 꽤나 이쁘게 잘 나오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 근린주택입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곳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가치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바로 앞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에요. 바로 이 건물,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건물부터가 아파트가 생기는 곳입니다. 짠! 여러분,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촬영이 너무 추워서 임장을 빠르게 마치고 사무실로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경매물건 주변이 숭이 3 재개발 구역 바로 전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모두 2주 철거 중이었고 진행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흉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죠? 입주권 또는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물건은 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이 어떤 거죠? 재개발, 재건축 개발지에 바로 연접한 상가 건물을 미리 매입해 놓는 겁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이 모두 맞춰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해당 부동산의 위치는 도로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초입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이 아주 우수한 부동산입니다. 숭이 3구역 재개발 구역은 736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 옆에 스카이시티가 약 3개 동이 있어요. 270세대입니다. 총 1000세대 아파트 세대랑 빌라들을 배후에 두고 있는 상권가 입지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두 번째는요, 20년도에 감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변경을 거쳐서 다시 신건으로 나온 거예요. 등기부등본 매매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이거 보시면 지금 2013년도 9월 27일 날 매매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남구 숭이동 33-99 우리 경매물건과 같죠? 거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경매물건은 얼마인가요? 신건 기준에 3억 6,500입니다. 등기부등본 매매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7년 전 매매된 가격보다도 감정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밸류맵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물건은, 우리 경매사건은 여기 99번지고요. 지금 21년도에, 바로 옆에 21년도에 970만 원의 거래 사례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1,700만 원이 떠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건물은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쪽 건물이 570만 원, 2018년도에 570만 원의 거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21년도에 1,0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 사건이 3억 6,500에 감정이 됐으니까 지금 43평이니까 나눠보면 약 850만 원 꼴에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이쪽은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가시성은 여기가 훨씬 좋고요. 여기가 사거리 코너다 보니까 이쪽 초입에서는 다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0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 최근에 경매된 1,200만 원에 경매된 사건보다도 지금 더 쌉니다. 그래서 21년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평당 1,000만 원 남짓 거래가 되었잖아요. 현장에 가서 확인 결과 시행 부지를 보이는데 착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PF 대출이 어렵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양성 악화, 자금 조달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경매사건 부동산 위치는 1,000만 원으로 거래됐던 이 해당 사건 970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약 850만 원에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부동산의 위치는요, 상업용 건물을 올려서 상가, 빌딩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거리, 도로 초입에 있어서 유동인구와 차량 진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봤고, 재개발 구역이 모두 개발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좋고 상권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짝 오르막길 오른쪽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어서 향후 신축했을 때 상당히 잘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부동산은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어도 상가와 주택의 기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랑 이자 방어가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을 계속 이렇게 노후 건물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당분간 보유하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쯤 당연히 토지 가격 상승이 될 것이고, 해당 토지 지가 상승분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 신축 자금 조달도 가능하게 됩니다. 토지가 43평인데 뭘 짓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옆에 토지 40평에 건축한 신축 건물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작은 평수임에도 그럴듯하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평수임에도 그럴듯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쉽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곳은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1조권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뒤쪽이 기역자로 막 꺾여가지고 확장하고 막 이런 건물들, 빌라들을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준주거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1조권 제한을 받지 않고 똑바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43평이니까 설계는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그 건물보다 더 예쁘게 잘 나오겠죠. 자,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매로 해당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특히 여기 해당 건물에 지금 경매 정보지상에서는 음식점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재건축을 위한 명도시에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한 1억 정도 권리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매입 시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계약 시에 재건축을 위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고 해당 임차인과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은 향후 신축 건물로 태어나야 할 건물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요, 해당 사건의 채권액이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자, 경매정보지 볼게요.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지금 강제경매 20년도 8월 27일에 강제경매가 있는데요. 개인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는데 그 청구 금액이 1280만 원 밖에 안 돼요. 너무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장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청구 채권액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한번 변경을 거쳤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것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엄청 우수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채권액이 작아서 취하 또는 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경매는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액이 작다고 이렇게 제쳐두지 마시고 끝까지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매매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매라서 만날 수 있었던 재개발 구역 앞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재 가치가 아주 우수한 물건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과 같은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과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